People who cross the sea to a foreign land in search of their dreams. They work day by day, sweating for a better future for their families. But the reality they face here is not easy.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losing their live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is steadi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bout 150 workers die from industrial accidents annually. But this number does not include undocumented workers. We do not know their exact numbers. All we see are the empty spaces they leave behind. We do not know why they had to leave. Their deaths are often recorded as unknown causes or mysterious deaths. Considering the Korean medical system in 2024, we cannot turn a blind eye to this issue. This story is a small first step to capture their voices. Now, let's listen to their stories. We first visited the Shalom House, which works tirelessly for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저는 성공의 사제를 1989년도에 사제 소품을 받고 2022년도에 정년 퇴임한 이정호 신부라고 합니다. 이주노동자 샬롬의 집의 상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집은 한국에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들의 체류를 돕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제일 제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주자들이 겪는 병고의 고통.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이주자들이 제일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병원 이용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서 어떤 조치들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뭐 무조건 병원으로 이제 미시고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이제 진단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자기 혼자 가서 나 아파 나 어떻게 됐어 이거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동반해서 하는 일들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항상 내재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 산재라는 게. 그래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뭐 절단 사고 그런 거에 중독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이게 사실은 한국 고용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호 장비라든가 예를 들면 본드 같은 거 작업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잘 씌워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금 덜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The following footage is an interview with Mr. Belayet, who came to Korea from Bangladesh with his brother to work, but lost his younger brother in an industrial accident. This interview is pa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efforts to analyze the causes of death among migrant workers and to establish support systems for such individuals. 7시쯤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한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 동생은 거기 지방에서 쓰러져 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나이는 37살이었고요. 건강 상태는 너무 좋고 갑작스럽게 그런 소식을 듣고 그때는 바로 이게 사망 다 진행하고 경찰서에서 또 이게 마무리가 됐고 그럼 와봤더니 이미 경찰이 수습을 하고 있었고 시신도 안치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제가 동생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대사관에 연락을 했어요. 편택에 가라고 했어요. 편택에 가서 내일 아침에 거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아마도 대사관 사람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대사관에서 업체에 연락을 하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업체가 이렇게 와서 하긴 했는데 그나마 잘 해준 케이스로도 생각되는데도 벨라이 씨도 그런 안내를 잘 받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뭘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또 정확하게 지금 10개월 정도 시간이 되는데 지금 또 재산 또 어떻게 되는지 어제 제가 마지막 날 이게 전화를 해봤더니 정보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그 비용은 누가 될 거예요? 비용은 저한테 자기가 본인이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업무 시간이나 과로가 있었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지는 못했나요? 그 당시에 전혀? 네,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요?
지금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 거. 아까처럼 이렇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 네가 운명이지 그거 뭐 네가 아픈 걸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처리들이 이 산재나 이주민 죽음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저는 뭐 그런 일들. 그래서 고용주랑 가서 맞닥뜨려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이 치료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산재 보험금을 내면 이게 처리가 돼요. 치료가 되고 적당히 돈이 들어가도 그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람들, 소위 불법 체류자라는 노동자들은 그것조차도 잘 안 돼요. 그걸 또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처벌을 받고 이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 산재 부분에 관해서. Foreign workers in Korea face numerous challenges and obstacles. Their working environments are often poor, and they are frequently assigned to dangerous tasks without adequate safety training. This unfortunate reality poses seriou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ir lives. After the interview at Shalom House, we met with Professor Kim Seung-sup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via remote conference to hear more insights. 한국에서 일하다가 죽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를 생각할 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그 규모가 얼마인지,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이 죽고 있는지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사망한 숫자인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보면은 1년에 150명가량을 얘기하는데 이 숫자에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대다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때 생겨나는 여러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원인 불명으로 혹은 변사로 기록돼서 죽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2024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러한 죽음은 매우 드물고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때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이, 유가족이 한국에 함께 있지 않아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진행하고 혹은 본국으로 시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오는 경우에 실은 고용허가제 자체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규모의 열악한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교육기간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다치거나 혹은 위험한 일을 맡았을 때 고용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사업장을 옮길 필요가 생길 수 있는데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권한이 고용허가제 하에 노동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이 사업장 이동의 권한이 극단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을 때에도, 위험한 일을 강제로 해야 할 때에도, 혹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장 내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어적 장벽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중국계 노동자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들이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안전교육 없이 하게 되는 파견 노동이 위험을 중첩으로 더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장 내 위험한 산재 사고나 사망 사고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사고가 발생하게 만들고 또 재발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를 더 지적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개인들의 안전 교육이나 의사소통을 탓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낳은 문제의 근원인 시스템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몇 명이 무슨 일로 어떻게 죽는지를 국가가 매년 통계를 내는 일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몇 명이 어느 국가 사람들이 죽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책 역시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각각의
고용허가제로 한국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대사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은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쿼터가 줄어들까봐 두려워서 이 문제들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된 침묵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고용허가제 하에 있고 건강보험이 있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언어적 장벽은 물론이고 지리적 거리도, 특히나 지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터와 병원과의 거리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비용도 실은 적지 않아서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 통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저는 그 좋아지는 통계가 종종 학자로서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그 호전되고 있는 그 통계가 가장 위험한 노동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을 대가로 얻은 것일까봐인데요. 종종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노동들을 종종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면서 맡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일하게 되는 사업장들은 한국인들 역시 함께 일할 수 있거나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담보로 일을 강요받는 사업장에서는 결국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도 같이 침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월급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의 존엄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가 누리는 안정과 풍요로움이 가장 위험한 노동을 저임금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을 대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요. In the empty spaces they leave behind, their dreams and hopes still linger. Migrant workers are an essential part of supporting our society. But in a society where their safety and rights are not guaranteed, true equality cannot be achieved. We must deeply reflect on the fact that the safety and abundance we enjoy are built upon the sacrifices of these migrant workers. Is the benefit we gain from their sacrifices truly justifiable? We must all work together to create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work in a safe and equal environment. The changes we make will alter their lives and ultimately brighten our future. Change begins with small acts of attention. We must listen to their stories, empathize with their pain, and find a path forward together. We are not alone. When we are together, we become stronger. The change starts with us. Today's small efforts will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 tomorrow. Let's move forward together from this moment to build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be happy and safe.